학원 수업 들었던 애들은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됐냐면, 이거 대부분 다 봤던 문제네. 그렇게 느꼈어요. 정상이거든. 왜냐하면 이따가 개별 문제 풀이하면서 다 보여주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재나 워크북이나 리뷰 안에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있어. (2023년) 북일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 하겠습니다. 총평은 학원 수업 듣고 개인별 오답만 열심히 했으면 잘 볼 수 있는 시험.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 일단은 이번 북일고 시험은 변수가 거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평균이 50점 근처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기말에는 굳이 킬러 문제를 과다하게 넣거나 아니면은 난이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문제 출제하시기에는 편하셨을 거고,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냐면 중간고사가 좀 쉬웠기 때문에 70점 근처랑 60점 근처에 70점 초반, 그 다음에 80점 초반,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 그 다음에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 요 점수대 애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걔네들에 대한 변별력만 주면 되는 시험이어서 대충은 다 예상이 된 시험이었는데, 일단은 킬러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체적으로 점수를 다운시킨다는 얘기고, 거의 다 틀리고 대부분 못 맞추니까 아주 극상위권 애들의 변별력만 줄 수 있는데, 대신 중킬러나 아니면 심한 문제를 많이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상위권에서, 그러니까 최상위권 밑에서부터 애들이 성적이 쫙 퍼지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낼 거라고 예상해서 중간고사 때는 킬러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는 킬러 문제보다는 중킬러나 심한 문제를 집중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게 잘 통한 것 같고, 아마 킬러 문제만 봤으면 성적이 더 안 나왔을 것 같은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지 딱 받았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학원 수업 들었던 애들은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됐냐면, 이거 대부분 다 봤던 문제네. 그렇게 느꼈어요. 정상이거든. 왜냐하면 이따가 개별 문제 풀이하면서 다 보여주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재나 워크북이나 리뷰 안에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봤는데 내가 좀 처음 보는 문제가 많다 이러면 공부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신용 문제는 일단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처음 본 듯한 킬러 문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 서답형 1, 2번도 평소보다 쉬웠고, 그 다음에 평소에 킬러로 내시던 그러니까 킬러로 내시는 문제의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도 거의 대부분 다 안 내셨어. 그래서 이번에는 킬러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신유형 문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쉬웠는데, 이제 너희 점수대를 보면은 점수가 되게 낮단 말이야. 1등급 컷도 되게 낮은 편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난이도도 별로 안 높고 쉬운 시험인데 왜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 나는 그렇게 느끼는 시험이거든. 개별 문제로만 잠깐 얘기를 하면 9번이 산술기하인데 보통 지금까지 5년 동안 내시던 유형에서 약간 벗어나서 내시긴 했는데 그게 신유형은 아니고 그냥 잘 안 내는 문제 유형이야. 근데 문제는 어렵냐? 문제는 쉬운 문제였고, 그러니까 오히려 산술기하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떨어진 거지. 그리고 13번 필요충분 조건 판단하는 문제는 그냥 근해 분리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수업 시간에 교재나
아니면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내용 쪽에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그렇게 느꼈어요, 정상이고. 오히려 수업 시간에 한 거보다 문제는 좀 쉬웠지. 그래서 딱히 킬러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느꼈어야 정상이고, 뭐 함수의 대응 관계라던가 아니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그래프 그려서 격자점 개수 세는 문제라던가 뭐 킬러 문제로 낼 수 있을 만한 문제는 거의 안 내셨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문제만 얘기를 해보면 북일고 기출, 이전 기출이랑 유사한 문제가 7번, 17번, 20번 이고, 그러니까 17번이면 주관식 1번, 20번이면 주관식 4번. 그 다음에 수능교육청에서 완전 동일한 문제인데 숫자만 바꾼 문제가 5번, 11번, 15번, 19번. 그 다음에 수능교육청 문제 그 폼 그대로 두고 조건만 살짝 바꾼 문제가 1번, 3번, 6번, 14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왜 정확하지 않냐면 북일고 기출보다는 내가 교재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했기 때문에 교재에는 북일고 기출보다는 수능, 평가, 교육청 문제들이 더 많아서 수능, 교육청,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찾으면 내가 북일고 기출에서 따로 찾진 않았어. 그래서 아마 실제로 북일고 기출은 요 문제들보다는 좀 더 있을 거야. 아마 문제 수는 좀 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번, 11번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수업 교재, 리뷰, 워크북, 북일고 기출에서 거의 모든 문제, 거의 모든이 아니고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몽땅 다 거의 있다고 해야 되나? 완전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봤던 문제다 이렇게 느낄 만한 문제들 였고, 방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북일고 기출이나 수능교육청 문제 그것만 합쳐도 11문제거든? 12문제구나. 7문제니까 12문제. 이것만 해도 12문제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완전 새로운 시험이다 이렇게 느끼면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 일단 문제 유형만 보면 중간고사처럼 사설 문제 유형이 오히려 더 많아졌고 북일고에서만 내는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번엔 거의 안 보였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맡으신 선생님들 1학년 맡으신 선생님들의 이제 성향이 그런 쪽이니까 너희가 수원 공부를 할 때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도 막 이상한 킬러 같은 거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문제집에 익숙한 유형 그거를 확실하게 많이 반복해 두는 게 아마 2학기 때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만약에 생소했거나 어려웠다면 복습을 많이 해야 돼. 특히 학원에 재원생 같은 경우에 미탐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거의 문제를 찍은 수준이거든. 이따가 개별 문제 분석할 때 보겠지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다면 거의 복습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제 이따 개별 문제 유형을 봐봐. 개별 문제 분석을 보면 그렇게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 나는 좀 공부를 잘하니까 이상한 킬러 문제 많이 찾아서 공부한다. 그렇게 공부했다면 오히려 더 불리했을 시험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그냥 내가 했던 거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성적이 되게 잘 나온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뭐 수업은 당연히 열심히 들었을 거고 개인별 오답을 열심히 한 애들이 성적이 대체로 다 잘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성적 보낸 애들도 지금 오늘이 7월 12일 7시 49분인데 이 시간까지 성적 잘 나왔다고 보낸 애들은 대부분 다 개인별 오답을 열심히 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성적 안 낸 사람은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개인별 오답 열심히 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적이 거의 다 잘 나왔어. 거의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별 오답을 너희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개인별 오답이 자사고 같은 특수한 환경에 북일고
오답에서도 이렇게 하면 통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좀 더 열심히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개인비 오답을 더 반복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거고, 일단은 69점이 2등급 중반 정도 된다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점수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웬만하면 90점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1등급은. 이게 너희하고 선생님하고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함수의 대응 관계 같은 것들을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그건 거의 문제 조건을 보고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IQ 테스트 같은 문제라서 나도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근데 지금 너희 학교 문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 그냥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였거든. 그래서 만약 이게 좀 안 되고 있다면 공부를 좀 더 착실하게 많이 반복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나 한 번 봤으니까 더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번 봤던 것도 또 보고 개인비 오답을 시켜보면 처음에 한 번 틀리고 그거를 틀린 문제를 뽑아서 다시 주면 또 틀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뽑아서 주면 또 틀려. 그렇게 풀다 보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약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거든. 한 번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 내가 저 문제를 어려워했다는 생각조차 못해. 그래서 일단 많이 너희 학교 시험도 역시 결국은 많이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문제의 난이도는 나는 개인적으로 평이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정도 난이도에서 개인비 오답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완전 킬러 문제, 이상한 킬러 문제를 낸다고 하면 그때는 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틀렸던 거, 봤던 거 계속 많이 보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 자, 일단 총평은 여기까지만.